목생화 살펴보겠습니다.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는 거를 수생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생목은 생작용이라고 합니다. 낳는 작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낳으면 화가 있어야 목이 화를 받아서 크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생화라는 말을 목이 화를 낳는다 이렇게 설명도 하지만 화를 보고 목이 커가는 거죠. 태양이 있어야 목이 커가는 것도 목생화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태워서 불을 얻는다도 목생화고 태양을 보고 나무가 쑥쑥 커가는 것도 목생화라고 하고요. 이렇게 목이 화를 낳는 거를 우리는 생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목과 목생화를 생장작용이라고 해서 낳고 자란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수생목, 목생화 작용을 하고 나면 토의 중재작용을 거쳐서 열매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무가 물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그 나무가 다시 화를 생한다. 그 화를 보고 나무가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이런 작용이 수와 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나고 크게 자라는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렇게 수와 화가 적당히 조화되어야지, 즉 수가 음이고 화가 양이면 이 음양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왕성한 번식 활동을 하고 그리고 외모 또한 수려한 외양, 이제 모습이 아름답다거나 나무의 모습이 멋지다거나는 수려하고 화려한 외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목생화 작용에서 이제 만약에 목이 부족하면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화를 불꽃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목이 부족하면 화가 불꽃이 타오르지 않겠죠. 그래서 목이 부족하면 타오르지 않는 불꽃이 될 것이고, 만약에 목이 너무도 과다하다, 목이 너무 과다하면 화가 치열하니까 또 다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생화라는 그 작용에 목의 부족함과 과다함의 그 부작용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병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나무를 이렇게 위로 펼쳐 오르게 하고 위로 키워서 가지를 펼치게 하고 번식시키는 작용을 병화가 하겠죠. 그럼 이거는 되게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는 바로 이제 나무를 떼서 불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대개는 이거는 간목이 정화 이렇게 할 때는 기술이나 경영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목생화라는 거는 간목이 병화를 생하는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병화를 생하는 것도 목생화이고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것도 목생화인데, 간목이 병화를 생하면 또는 병화가 있으면 나무가 크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귀를 추구한다. 간목이 정화를 생한다라는 거는 나무를 잘라서 바로 떼서 진짜로 불기운, 용광로나 이런 불기운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나 경영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간목에 병화가 있으면 크게 자라나서 이제 귀를 추구한다. 간목이 정화가 있으면 기술이나 경영 쪽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에 간목이 사화가 있으면 대인관계를 활용해서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 능력이나 그런 적성을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화가 있으면 대인관계를 활용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 능력을 가지는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안 썼는데 오화가 있으면 어떠하냐? 오화가 있으면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화가 있으면 대인관계 원만, 대인관계 활용 능력을 가지고 직업에 활용하는데, 오화가 있으면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목인 경우는 어떠하냐? 을목은 스스로 화를 생하기 어렵다. 음은 스스로 상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을목이 너무 많으면 무성하면 음습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태양을 가립니다. 빛을 가려요. 그럴 경우는 이제 을목이 무성하면 빛을 가린다.
음습해진다. 그러면 경금으로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경금으로 절지, 나무 가지를 탁탁탁 쳐서 태양빛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수원이 돼서 청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맑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 크게 만들어겠죠. 그래서 을목이 무성해서 빛을 가리고 음습해지면 첫 번째 경금이 절지해서 목생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경금이 수원돼서 금생수해서 깨끗하게 알맞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목생화라는 것이 인간활동에서 사주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목생화는 화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요. 활발한 모든 활동, 대외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목생화는 어떤 형태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 목생화가 있어야 활발한 능력을 하고요. 화가 없거나 화가 부족하거나 화가 아주 작은 지지에만 있다 이러면은 대외관계, 이 사람의 대외적인 활동이 왕성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생화는 다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왕성한 활동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목생화는 왕성한 활동인데, 중요한 건 이 화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활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화가 천간에 있다. 천간에 있으면 직업활동이에요. 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이 사람 자체가 직업활동을, 대외적 직업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럼 만약에 지지의 목생화다. 지지의 목생화는 이 사람은 지지라는 거는 남들이 다 알아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지는 되게 현실에 만족해서 안주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의 개인적인 활동을 하거나 하지, 지지에만 목생화가 있고 천간에 목생화가 없으면 남들이 다 드러나게 되게 활동적인 생활을, 활동적인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는 천간에 화가 있어야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재능을 발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천간에 화가 있어서 목생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화가 지지에 있다 그러면은 인덕이 있지만 직업 능력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 목생화를 조금 알아볼게요. 이제 춘절의 목생화. 춘절의 목생화는 이제 줄기나 가지가 위로 올라서, 그러니까 줄기나 가지가 위로 올라가고, 그 줄기가 가지가 오르면서 목생화가 원활해야 그 다음에 하절에 개화, 꽃이 피겠죠. 그래서 하절에 꽃 피는 것으로 가고, 그리고 추절의 결실에 영향을 주겠죠. 좋은 결실을 맺고, 그러면 동절에는 그 결실을 저장해야 합니다. 저장해서 미래에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춘절의 목생화 자체가 사계절에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춘절의 목생화는 줄기와 가지를 오르게 한다. 하절의 목생화는 꽃을 피게 한다. 추절의 목생화는 결실을 맺는 걸 돕고, 동절의 목생화는 그 결실을 저장하여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래서 춘절의 목생화는 이제 목을 통해서 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생목해서 목을 통해서 수가 오르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신체도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춘절의 목생화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병화와 정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춘절 목생화. 춘절 목생화가 병화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커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화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고단함이 있죠. 노력을 하고 힘겨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화와는 달리 정화는 스스로 자기 자질 개발을 열심히 노력해서 전문 특기, 스스로 자질 개발해서 전문적인 특기를 가져야 하는 게 춘절 정화의 목생화의 고단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좀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만약에
춘절에 정화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음습하다. 그러면 이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너무 음습하면 역시 춘절에 목생화가 정화로 인해서 너무 음습하거나 이러면은 역시 사회생활이나 사회활동이 부족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화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도 고단하게 스스로 자질 개발하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목생화 사회 참여를 해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춘절의 정화의 목생화는 참 힘겨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하절의 목생화는 이제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꽃을 피워서 이제 번식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왕성한 활동을 하고 능력을 널리 이제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절의 목생화가 만약에 수가 없다. 수가 없으면 지식이 아닌 노동을 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노동으로 지식이 아닌 그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노동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의 목생화가 만약에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부족하겠죠. 실력이 부족하면 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역시 또 하절의 목생화는 토가 적당해야 하고, 또 금이 있어야 나중에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절의 목생화는 꽃을 피우고 번식하기 위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하절의 목생화는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능력을 널리 과시한다. 하절에 수가 없으면 지식이 아닌 그런 활동을 해야 하니 노동에 지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하절에 수가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해서 잔꾀로 살아가려고 한다. 또한 토도 적당히 하고, 하절의 목생화는 반드시 금이 있어야 준비된 것을 나중에 결실로, 이렇게 준비한 것이 결실로 맺어지는 그런 성과가 있다. 추절의 목생화는 수확물을 이제 건조해서, 수확물을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물을 따서 건조하는 것이니까 전문성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높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추절의 목생화가 정화냐 병화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데요. 추절의 정화는 도구 제작, 금을 재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의 불기운으로 금을 재련해서 도구나 물건, 기물을 만드는 그런 기술, 도구를 제작하는 기술이 정화의 목생화의 금의 재련이다. 그럼 병화는 결실을 보는 그런 풍요로움, 그냥 결실을 따는 풍요를 누리는 그런 목생화의 금입니다. 그래서 추절의 목생화는 정화가 있으면 금을 실제로 재련해서 도구를 제작하는 기술에 가깝고, 병화가 있으면 결실을 거둬들이는 그런 풍요로움이 있다. 만약에 추절의 목생화가 목이 왕한데 화가 약하면 활동이 저조하잖아요. 그럼 다시요. 추절의 목생화가 목은 왕하고 화가 약하다. 그러면 실력은 있는데 활동이나 써먹는 게 부족해요. 활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목은 왕한데 화 자체가 사주에 부족하면, 화가 약하면 자기의 그 능력을 써먹는 기회를 가지기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실력을 써먹을 기회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절의 목생화는 이제 가을에 거두어들인 결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봄을 위해서 이제 봄이 되면 해동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동절의 목생화예요. 동절 자체는 춥고 어려운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견뎌야 하는데 동절의 목생화가 있으면 그것을 견디는 강인한 정신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절의 목생화가 없으면 생기를 잃어요. 그래서 적극성을 잃고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어지고 적극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목생화가 없으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기를 하기가 바쁘니까 인월의 목생화. 자, 인월하면 원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월의 목생화, 묘월의 목생화 이렇게 해서 인묘, 진월의 목생화까지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인월은 이제 싹을 이렇게 틔우는 그런 시기이고, 그러면서도 인월 자체는 양력으로 2월이니까 추운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추운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인월의 목생화는 더욱더 꼭 필요하고, 그 화가 한기를, 추운 기운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기를 몰아내고, 그러면서 대지를 녹여야 되죠. 그래서 인월의 목생화는 되게 중요한 게 해동입니다. 그리고 인월의 목생화는 전부 다 초기 단계, 기초, 싹이 떠오르는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사회생활로 말하면 가정교육에서 학교교육으로 나가는 그런 시기가 언제? 나중에 훗날의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인월의 목생화입니다. 그리고 인월도 마찬가지로 병화는 지식, 정화는 기술로 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묘월의 목생화. 묘월의 목생화는 묘월은 이제 묘 자체가 음의 목이니까 막 자기 능력을 펼친다 이런 것보다 복덕이에요. 그래서 묘월의 목생화는 복덕이 많은, 복덕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환경적으로 유리합니다. 음덕이 있어요. 다시 묘월의 목생화는 복덕을 받는 것과 같은데, 병화가 있으면 환경적인 유리함을 받는 것이다. 음덕이 있다. 정화는 불리합니다. 외부 상황이 불리하고 주변 환경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협조를 얻고 도움을 받아야지 정화가 있는 경우는 간목의 도움을 받아야지 극복해 나가고 사회에 적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있으면 그냥 환경이 유리하고 음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진월의 목생화는요. 진월의 목생화는 일단 이제 진월이 되면 가지가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래서 진월의 목생화는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펼쳐서 자기의 그런 능력을 세상에다가 펼쳐나가는 사회 접촉의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목생화는 이제 그 진월 자체가 이제는 경쟁을 시작하고 어떤 수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이제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첫 접촉을 하는 단계다. 근데 진월에 걱정스러운 건 이제 습이 많을 수가 있어요. 습이 많으면 목생화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습기가 너무 많으면 목생화가 원활하지 않는다. 목생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 첫 접촉을 했는데, 사회 접촉의 첫 단계인데, 사회 적응이 원만하지 않다. 사회 적응이 어렵다. 진월의 목생화가 만약에 화가 너무 많다. 그럼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준비는, 조금 하고, 준비한 것보다 바라는 게 너무 많아서, 바라는 것이 너무 과다해서, 또 이제 실망하거나 자포자기가 될 수가 있다. 4월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자체로 화가 왕성하니까. 그럼 이제 수가 있으면 지식을 써서 활동을 할 것이고, 수가 없으면 지식이 아닌 단순직이어서 판매직에 종사하거나 이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자기의 직업이 안정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고용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수가 있어야 자기의 적성이나 전공을 살려서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의 목생화 4 했고요. 5월의 목생화는 이제 열매를 맺는 시기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5월의 목생화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펼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참 5월은 수정하는 시기인데요. 5월의 그 목생화의 능력은 대개 금전 능력, 증권이나 금융이나 재무 컨설팅 이런 분야에 되게 능력을 많이 발휘하는 거를 임상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도 화가 치열하면 맹렬한 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5월에 목생화는 반드시 수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수가 없다 그러면은 결과를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만사가 허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미월의 목생화는 미월은 수정을 하고 나서 열매를 탁 만드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모습이 탁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리적으로 딱 어떤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이익을 창출하는 분야에서 작용이 두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이때도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활동을 하고, 요 미월의 목생화가 적절한 것은 5월은 금융 능력이나 금전 거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미월은 구조 조정 능력, 재무 구조를 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 탁탁 선별해서 가리고, 쓸모 있는 것만 가리고,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탁 보충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역시 수가 없으면 지혜가 없어서 미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미래 계획에 실패를 합니다. 미월의 목생화가 화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수가 없어서 그 화기를 잠재우지 못하면 멈출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오르는 그런 오기, 그런 것들이 심해서 무모해서 조금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토가 너무 많으면, 미월이니까 토가 과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화를 가려요. 화를 가리면 화가 활동이고 경험인데, 경험이 부족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대개 또 중도를 포기하거나 결과가 부실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신월의 목생화는, 신월은 이제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다 익힌 열매를 따야 되는데, 병화로 목생화를 하면 목을 보호해요. 목이 충분해야 이제 목을 보호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목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실망을 겪거나 직업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병화의 목생화, 신월의 병화의 목생화는 목을 보호하고, 신월의 정화의 목생화는 금을 재련하는 작용을 한다.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죠. 만약에 신월의 목생화에 목이 부족하다, 그럼 실력 부족이에요. 실력이 부족해서 자기의 그 직업을 길게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요 말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목이 너무도 과다하다, 목이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해서 업을 유지하기 힘들다. 목이 과다하면, 지나치게 과다하면 자기 실력에 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실력이 있어도 일이 주어지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을 겪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6월의 목생화. 6월의 목생화는 이제 금을 재련하는데요. 6월의 목생화는 목이 실력입니다. 그러면 화는 뭐냐? 화는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생화가 원활하다, 6월의 목생화가 원활하면 실력 발휘가 뛰어난 그런, 실력 발휘가 원활한 그런 전문가가 됩니다. 6월도 역시 병화로 목생화를 하면 협상 능력이 뛰어나고, 정화로 목생화를 하면은 수리하는 능력, AS 능력,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니까 의사가 되기도 하고, 물건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수월의 목생화는, 수월은 이제 화기를 수렴해야 되잖아요. 화기를 마감을 하고 때를 기다리고 그래서 변화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월의 목생화는 노련한 지혜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활용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월의 목생화에 만약에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물러날 때를 모르고 막 과다하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경험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해요. 그래서 수월의 목생화는 만약에 화가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물러나고 변화해야 할 때를 모르고 경험이나 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하던 일만 계속 활동을 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월의 목생화는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을 한 것을 바탕으로 지식을 이제 써야 돼요. 지식을 유용하고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서 이권을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나 임대나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인맥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활동을 하는 그런, 해월의 목생화는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활용해서 전략을 짜서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자월의 목생화는, 자월의 이제 목생화는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그런 마음의 지혜를 가진다. 축월의 목생화도 마찬가지예요.
축월은 이제 더욱더 추우니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도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목생하니까 용기를 줘야 되겠죠. 타인에게. 그래서 타인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또 훗날에 후계자를 선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후계자를 이렇게 키워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축월의 목생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생화 설명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목생화 사주를 안 볼 수 없으니까 한두 개만 써보겠습니다. 을사, 갑신, 병호, 병인. 제가 좋은 사주를 이제 뽑아오는데요. 이분은 이제 잘 보면은 이분의 대운을 좀 써야 됩니다. 의류, 병술, 정해, 무자. 제가 이제 여기 무자 대운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분 근황하시잖아요. 근황하고 이렇게 갑을 목이 경금의 절지를 받아서 목생화가 완활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주 자체로도 목생화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나무를 잘라서 목생화 활동을 하게 하는 걸로 자기 활동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자분인데요. 특이하게 이분의 대운이 6, 16, 26, 36. 이분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랑 이제 자영업을 하셨어요. 자영업을 하다가 좀 안 돼서 이분이 무자 대운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사주 자체에 사실은 토가 없고 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목이 존재하는 것이지 이 수생목을 잘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자 대운에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셨는데 제가 읽어야 됩니다. 자, 이분이 무자 대운부터 시작해서 고졸이었다가 방통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간호소 조무사 자격증이고요. 현재는 뭐를 하시냐면 현재는 특수학교의 계약직 교사이세요. 네, 교사예요. 계약직이지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근황에서 목생화는 잘합니다. 목생화는 잘하는데 이 자체에 수생목의 기운이 전혀 없으니까 지혜나 지식을 활용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무자대운에 이 나이에 30대 중반이 지난 이 나이에 방통대 졸업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부를 해요. 다시요. 안 썼으니까 방통대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요. 그럼 이 의미는 무자대운에 이르러서 이분이 수생목을 하고 목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생목을 하고 목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신월에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화가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병화잖아요. 병화니까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 다루는 일이지 기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딴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남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고, 물론 계약은 이분이 하지만,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하고 나서 특수학교 교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생화에 더불어 수생목이 있어야 지혜를 활용한다는 거고요. 제가 사주를 더 쓰려고 했는데 지금 3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사주 하나로만 정리하겠습니다.